한국의 대표 기업들 중에 사람이 안 찾는 기업을 관심을 가지십시오. 요즘 같으면은 사람들 다 관심 갖는 영역이 어딘가요? 뭐 그 온라인 회사들이죠.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죠. 가격 상당히 올랐어요. 그죠? 예.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오른쪽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영원히 하늘로 솟아나는 성장하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오를 수 있는 폭은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주가가 오른다고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디서 관심을 갖냐면 대부분 여기서 관심을 가져요. 8할, 9할 올라왔을 때 관심을 갖는 이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예.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남들이 좋다 그러면 이거예요. 딱 이거 똑같아요. 인간의 그 군중심리가 뭐냐면 재래시장 같은 데를 갔어요. 아니면 마트 막 이렇게 막 파는 데 갔어. 근데 다 사람이 없는데 어떤 데만 사람이 우글우글해. 그럼 거기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거기 가지잖아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럼 거기 가격이 어떨까? 가격을 싸게 팔아서 사람이 많을 수도 있지만 비싸게 팔아서 사람이 많으면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쵸? 샤넬백 가격 오르듯이. 그럼 뭐예요? 가격이 높게 주식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높게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돈 들고 들어가니까 당연히 나도 살래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뭐다? 객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부여될 몫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잖아요. 이게 10중 8구는 대충 이렇게 맞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중간중간에 있지만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섬세하게 5% 10%의 영역을 뚫어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 이건 무리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중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 중에 가격이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간 기업에 가면 내가 먹을 몫은 많지 않다. 이미 남들이 많이 가지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 대형주 중에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어디가 그럴까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영역이 있죠? 은행. 네. 은행 정말 쌉니다. 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장사를 해요. 조그만 포장마차를 해요. 떡볶이 포장마차를 해. 네. 포장마차를 하는데, 여기서 1년에 1억을 벌어. 그럼 이 포장마차 얼마에 파시겠어요? 1년에 나한테 또박 떨어져, 포장마차. 나 안 팔래. 1억 버는데 그걸로 나 만족하면서 살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팔아야 돼요. 팔 거야. 그러면 얼마에 팔겠어요? 네. 10억, 20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10억, 20억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4억 받아요. 예. 좀 웃기지 않습니까? 1억 버는데 3억, 4억 받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은행들이 다 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망할 건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물론, 미래 성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프리미엄 많이 못 받을 수는 있어요. 그건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럼 밑으로 얼마나 떨어질 건데, 밑으로 떨어질 공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은, 초보 투자자들은 위에 공간을 보지 말고 밑에 공간을 봐라. 응? 밑으로 떨어질 게 별로 없는 영역을 공략을 해라.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예, 이미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만큼 올라간다. 이게 아니, 이만큼 올라왔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만큼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 공간을 공략하지 말라는 거예요. 승률이 낮아지는 거니까. 예, 오히려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은 주식들을 해라. 근데 이런 주식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72의 법칙 아시죠? 제가 이거 어느 수준을 놓고 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수익률로 나누면 2배가 되는 기간을 이 72의 법칙에 36%씩 벌면 2년이면 2배가 돼요. 계좌가. 그러니까 내 자산이. 예? 한 12%로 벌면 얼마가 되나? 5년, 6년? 6년이 되죠. 6년이 12% 벌면 6년이 되는 건데, 그런 기업들이 예를 들어 연 10% 정도 내줄 수는 있어요. 밑에 공간이 없을 경우에. 정말로 떨어졌을 때 내가 투자를 하면 12% 정도 내는 거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6년에 2배잖아요. 6년에 2배면 와 이래 사람들이. 근데 연 12% 수익이야 이러면 애게 이래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낮은 수익률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첩경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낮지 않아요. 연 15%만 꾸준히 해보세요. 놀라운 수익률이 기록됩니다. 연 16%만 하시면, 15% 넘게만 하시면 4년에 2배인가? 4년에 2배죠. 4년에. 4년에 2배씩이에요. 4, 8, 12에 2, 4, 8배로 계좌가 큽니다. 이걸 꼭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주식 투자는 막 변동성이 있으니까 당장에 크게 벌고 싶어서 그런데, 자, 그래서 다시 팁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밑에 공간이 없는 쪽으로 가시고, 왜 대형주를 말씀드리냐면, 대형주들은 다 검증이 되어 있는 주식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기업들이고, 기관부터 개인까지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재무제표를 잘 못 읽어도 어느 정도 커버리지가 돼요. 근데 중소기업에 들어가려면 그 기업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야 돼요. 샅샅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전문 투자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전 중소기업 좋아해요, 투자하는 거. 왜냐하면 망했다가 턴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어제 그제 투자하는 기업이 그런 기업이에요. 망했어요. 상장 폐지 심사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제 부활하면서 미국에서 매출이 나오면서 턴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도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부활해요. 그럼 이런 회사들은 가격이 많이 오르죠. 2배, 3배 올라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찾지만 일반인들은 그걸 하려면 회사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는 그 회사에 통화를 해서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끌어내는 거거든요. 얘네들의 미래가 어떨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끌어내야 돼요. 전화를 해서. 그러면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이 회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 다음 분기 어떻고 다다음 분기 어떻고 그 다음 분기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저희 후배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들으셨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 당연히 우리가 자꾸 하다 보니까 묻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그 공시를 위반하지 않도록 끌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되겠네 이렇게 얼핏얼핏 던지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들끼리는. 하여튼 뭐 그건 전문 투자의 영역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죠.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이미 검증받은 대형 기업들의 중에 떨어진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요즘 같으면 뭐 건설주들 얼마나 많이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 더 팁을 드리죠. 오늘 강의 비싼 강의다. 네. 더 팁을 하나 더 드리죠. 이익이 하락하는 기업은 안 돼요. 업종은 안 돼요. 이익이 하락하는 업종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형 기업이라도, 아무리 싸다고 해도. 이익이 하락이 끝나고 올라갈 기업들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찍어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네, 이것만 잘 실천하시면 여러분 돈 벌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렇게, 이제 실질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발 너무 작은 기업 하지 말고, 샅샅이 알지 않는 한은 작은 기업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제 판단은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일반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생존에 더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의 그 노하우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역량을 펼쳐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대로 가시면 돼요. 원래 투자는 제가 워낙 이제 지금은 도입만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결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 성격 따라 투자도 합니다. 예, 분명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배당주만 하면 완벽하게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파면 됩니다. 거기에 성공의 길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막 턴어라운드 해야 돼. 예, 턴어라운드. 완전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예, 제가 종교가 이제 기독교라 그런 게 아니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너무 좋아. 이런 기업들 찾아내는 사람. 이걸 또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뭐, 미래가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 관련된 기업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다 필요 없고, 난 무조건 싼 주식이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마음이 편한 영역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편한 영역. 거기가 나하고 맞는 옷이에요. 어떤 사람은 캐주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체육복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양복을 좋아하고, 성향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 좋아하는 성향대로 투자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를 빨리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성향이냐. 그 성향이 알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 왔는데 잠깐 까먹었다.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아니. 네.
그러니까 투자를 어떻게 실전 투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 말씀드린 거죠. 네. 올라가는 종목까지 하고, 네. 이 하락하는 좀. 네네네. 그 안에, 지금 무슨 말씀 드렸는지는 다 아는데, 큰 흐름에서 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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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구체적인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한번 팁으로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드릴까? 투자를 잘 하시려면, 상상을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상상을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상상이 상당히 필요하죠. 지금부터는 그 상상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폐 시대가 도래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될 건지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존의 가치 툴로 생각하던 흐름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캐치를 하시려면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하시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미 큰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빅5 기업들 있잖아요. 아마존, 애플, 구글,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 그리고 또 요즘엔 테슬라까지 전혀 다른 차원의 기업들이 지금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과거 옛날에 뭐 철강 기업이라든가 무슨 뭐 소재 기업들을 분석하듯이 이익 대비 몇 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디지털에 대한, 저는 이제 사이버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이버라이제이션 시대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옛날에는 물건 하나를 만들고, 그 물건을 어떻게 파느냐, 그래서 마진이 얼마가 남느냐, 그러니까 이 물건 하나 만들 때 어떤 비용이 들어가느냐가 핵심이었어요. 자원이 들어가서, 유한한 자원이 들어가서 물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얼마나 압축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돈을 받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동안에는. 근데 지금 전혀 틀려요.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가 저는 이제 1시간 반 여기서 강의를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만 들을 수 있나요? 만약에 이 밑으로 영어 자막이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외국인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 더 드나요? 이거 만드는데? 이거 오늘 드는 비용이 끝이잖아요. 오늘 드는 비용이 끝이고 100명한테 팔아도 똑같고 비용은 전기세 더 드는 거고 10,000명한테 팔아도 똑같고 100만 명한테 팔아도 비용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컬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건 물건을 만들던 시대는 유형의 시대인데 무형의 시대가 왔어요. 무형의 시대가 왔는데 이 무형의 시대에서부터는 뭐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치가 되는 시대가 왔어요. 이 화폐 가치도 약해지는데 시간이 가치가 된 거예요. 내가 너의 시간을 돈 주고 살게. 어떤 기업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요? 정말 웃기게도 시간을 많이 뺏어먹는 시간이 돈인 거예요.